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뇌 구조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간뇌와 대뇌는 뇌실이 만들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경관이 쭉 뻗어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춘 거거든요. 여기서 멈췄다 하더라도 신경줄기 세포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요. 계속 만들어진 그 세포들이 뻗어나와서 간뇌가 되고 대뇌가 된 거예요. 그럼 멈춘 이 자리가 어디냐? 멈춘 이 자리가 바로 뇌실이에요. 뇌실. 이 뇌실이 이제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래를 채운 것이 바로 간뇌가 되고 여기서 뻗어나가가지고 쭉 뻗어나가서 덮고 있는 게 대뇌가 되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이 대뇌 기저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갔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대뇌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척수잖아요. 척수. 그 다음 여기가 우리 뇌줄기. 척수와 뇌줄기에서 통합된 모든 신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것이 중계해가지고 대뇌로 가서 대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구조다. 그래서 간뇌 구조를 우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뇌는 항상 대뇌를 볼 때 이거는 껍데기, 얇은 막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얇은 막과 이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 신경 축삭이죠. 신경 축삭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대뇌에 있는 세포 수가 1000억 개이기 때문에 1000억 개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1000억 개의 세포가 대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쭉 연결되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시냅스가 일어나잖아요.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뇌의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냅스 하는 게 세포 하나당 10,000개예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0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마무시한 빛이 부쩍부쩍부쩍부쩍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구현한 것이 현재의 AI. AI가 뇌를 그대로 본따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10분의 1을 흉내냈지만 앞으로 뇌의 기능과 구조를 그대로 다 구현해낸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세상이 온통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게 간뇌인데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그냥 간뇌로 봐요. 간뇌인데 구조를 나눠서, 네 개로 나눠서 뇌실 안에 있는 거. 뇌실에서 막혔잖아요. 뇌실에서 위로 뻗어나간 게 대뇌고 뇌실 아래쪽으로 뻗어나온 게 이 속에 있는 게 그게 간뇌예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시상이라는 게 있죠. 시상 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그것을 간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변연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저핵, 대뇌 기저핵. 기저핵이라는 것은 저 밑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대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서 대뇌의 일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위치로 봐서 이거 전부 다 그냥 간뇌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 구조를 이번에 살펴보기로 해요. 그래서 그 기능상으로 따져보면은 이렇죠. 심피지라는 게 대뇌예요. 대뇌 피질. 변형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중뇌, 소뇌, 이 소뇌가 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중뇌 여기를 우리가 구분할 때 여기를 중뇌, 여기를 뇌교 또는 교뇌, 그다음에 여기를 연수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신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통합돼 가지고 심피질로 가는데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냐면은 인지 기억이
심피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딱 캐치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좀 신비하죠. 우리 몸이라는 게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란 걸 생각할 때 나는 병 싫은데 나는 병 안 걸리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대부분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고 여기만이 오로지 여기만이 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할 때 이 밑에 척수가 있으니까 척수와 뇌관과 중뇌선의 변형계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특히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만 인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감정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운동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어떤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은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뇌실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 뇌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이 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졌잖아. 세포 하나에서 우리 몸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 분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 몸이 멈출 때까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이 개념 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겠죠.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성장기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속도가 차츰차츰 줄어들겠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쭉 이렇게 뻗어왔잖아요. 뻗어와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게 뭐죠? 그게 신경능 줄기세포 또는 신경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야마나카 신야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치세포를 빼가지고 4개의 인자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배아세포로 역분화를 시켰거든요. 배아세포로 역분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세포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세포는 4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딱 주입하면 그게 배아세포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 세포가, 다시 말해서 신경줄기세포가 또는 신경능 줄기세포가 우리 몸의 가장 근원적인 줄기세포다. 근원적인 줄기세포. 그래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나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뇌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왜? 뇌실에서 그 세포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두 번째, 뇌실에서는 매일 450ml 정도의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뇌를 순환하는데, 치료에 있어서 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왜냐하면은 세포는 그냥 한번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세포는 뭐 사흘 만에 죽어요. 어떤 세포는 7시간 만에 살았어요. 어떤 세포는 3박 4일 살다가 어떤 세포는 한 달, 어떤 세포는 물론 7년 이렇게 사는 세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세포는 이렇게 소멸되거든요. 또는 망가지기도 해요, 세포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망가지거나 또 잘못되어졌을 때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중에 뇌세포가 망가졌을 때 또는 노화되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세포 안에서도 그것만을 담당하는 세포도 있고 그것만을 담당하는 어떤 단백질도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노폐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폐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게 바로 뇌척수액. 그런데 이 뇌척수액이 우리 평생 동안 잘 흐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딘가에 막혔다. 그럼 청소가 안 돼요. 그럼 세포가 죽은 것들이 뭉치겠죠? 세포가 죽은 것들이 뭉치면 무슨 병이 올까요? 예,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대부분 알츠하이머가 되죠. 80 넘어서 3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최소한 80은 넘게 사실 거잖아요. 요즘은 통계적으로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은 평균 130살 산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그만 살기 싫어, 살고 싶은데 지겨운데 그래도 100살까지는 살아야 돼. 그런데 80이 되면은 3명 중 1명이 치매 걸린대. 3명 중 1명은 또, 암이 걸린대. 또는 파킨슨 걸린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기본적으로 뇌척수에게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지난번에 뇌척수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실을 이해하는 게 뇌실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구조물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붙들고 있는 게 뇌량, 양이 이제 교량할 때 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량을 듣고 있는 대상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좌뇌와 우뇌를 같이 써요. 한쪽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써요. 그리고 순식간에 만일에 좌뇌 썼다가 우뇌 썼다가 할 때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바로 대상회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발작, 간질, 뇌전증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뇌실은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뇌실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좌측 뇌실, 우측 뇌실, 그리고 가운데로 쭉 내려와서 제3 뇌실, 그다음 쭉 내려왔고 이게 뇌줄기와 소뇌 사이에서 제4 뇌실이 있고 뇌실에는 빨간색 맥락총이 있다. 맥락총. 맥락총은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모여서 여기서 뇌척수액을 만든다. 그래서 어쨌든 뇌가 이렇게 상하는 것이 뇌질환이다. 상하는 것이. 그래서 뇌실과 관련해서 항상 두 가지 뇌척수액을 만든다. 그 다음에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망가질 때에 이 망가진 것들을 수리하는, 대체하고 보완하고 가서 대신 증식하는 것이 줄기세포잖아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참 신비해요.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가 필요한 데를 찾아가요. 뇌도 이제 4가지 세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자기가 어떤 거는 뉴런이 되고, 어떤 거는 성상세포가 되고, 어떤 거는 마이크로글리아가 되고, 어떤 거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줄기세포가 가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여기서 만들어져 갖고 뇌로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논문들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참 신비해요. 뻔한데 발생을 이렇게 보면은 뻔한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뇌실이 있으면은 이게 뇌실이에요. 여기 있는 뇌실인데 뇌실에서 만들어져 갖고 뇌실 내에서 바깥으로 세포들이 빠져나와요. 줄기세포가. 그렇다면은 치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척수액을 잘 만들어서 잘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뇌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 들면은 뇌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가 쌩쌩하다 하는 것은 뇌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뇌줄기, 뇌실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내를 보면은, 이제, 이게 뇌량이 있고, 대상뇌가 있고, 여기에 뇌실이 있겠죠. 이 뇌실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하트 모양처럼 보이지만은, 양쪽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 팔라무스. THALAMUS, 시상.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를 시상하부라고 하고, 이것이 시상이에요. 시상. 이걸로 볼까요? 네. 뇌실이 있으면은, 뇌실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이것이 시상이에요. 양쪽 두 개가 있죠. 이것이, 모든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호의 중개센터 역할을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대뇌피질은 쭈글쭈글하죠. 이걸 쭉 펴면은 신문 한쪽 크기 정도가 돼요. 신문 한쪽 쭉 펴면은. 그럼 거기는 전부 세포들이 있죠. 피라미드 세포, 뉴런, 신경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 모든 세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은 통신망, 축삭이니까 이 안에서 뭔가를 미리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신경핵들이 있고, 여기를 어디로 보낼지 여기 각 담당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음, 시상에서 대뇌로 전부 중계를 한다. 특히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그라들면은 의식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꺼지면은 의식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쌩쌩하면은 대뇌가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항상 어떤 증상, 예를 들면 이게 뭐 출혈이 있어 기능이 문제가 됐다든가, 또는 어떤 뇌 부위에 어떤 기능이 문제가 됐다 또는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뇌를 치료할 때 보면 전부 대뇌 피질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 신호, 우리는 전기 신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또는 면역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생명물질,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안 보이죠? 뇌실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뇌실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또 뇌실 아랫부분에 시상이 양쪽에 있고, 시상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을 시상하부라고 하고, 시상하부에서 튀어나온 그것을 여기를 뇌하수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특히 오장육부의 모든 생명 활동은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우리의 성장 또는 어떤 성징 또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특징, 예를 들면 황체를 만들으라고 지시하는 호르몬 여기서 보내야 돼요. 여기서 보내야 황체를 만들 수가 있고 황체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래요. 갑상선은 항상 우리 생각하는 갑상선 전부 여기서 지시하다. 여기가 총사령부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이 뇌하수체 시상하부 이쪽 영역이다. 여기가 어찌 보면은 그 생명활동의 최고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보면 되게 헷갈릴 텐데, 네, 우선 시상하부, 시상하핵, 그 다음에 뇌하수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기억하시기로 해요. 이게 시상이고, 지금 이렇게 띄어놨지만 띄어진 건 아니에요. 시상하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톡 튀어나와서 여기에요. 여기 뼛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게 뇌하수체고, 그 밑에 시상하,
핵이란 게 있다. 이거를 전부 합해서 예, 간이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세 개의 호르몬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앞으로 호르몬 최소한 20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개의 호르몬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이 왜 중요하죠? 도파민이 없으면은 도파민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걷지를 못하고 이상해요. 이상하죠? 행복하지 못한 거하고 우리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제 도파민 특징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죠? 흑질.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죠? 흑질. 그 다음에 복척 피계 영역 그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타고 쭉 뻗쳐나가요. 상방으로만 간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상방으로도 가고 하방으로도 간다. 세로토닌은 솔기핵에서 만들어지죠. 솔기. 그런데, 그런데 우리 몸 전체에는 세로토닌이 항상 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만일에 어떤 자극을 받으면 또는 어떤 근육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사실은 그게 통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 세로토닌이 없으면은 힘들어요. 사는 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리 몸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어디예요? 95%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내장. 예,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뇌하고 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로토닌만 만드는 게 아니죠, 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세로토닌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주로 이제 신장 부신에서 만들어지는데 뇌에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아드레날린이 작동을 안 하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통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가 시냅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에 병이 온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냅스가 잘 돼야 돼요.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문제는 세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문제죠.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신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신경이 어떻게 이걸 전달하죠? 신경이 전기를 만들죠. 전기를 만드는 게 뭐예요? 전기를 만드는 거 나트륨. 나트륨, 칼슘. 네, 나트륨 그 다음에 이것을 칼슘? 뭔가? 스포츠를 이렇게 밀어내는 게 칼슘. 그래서 신경부 관련된 모든 질환에는 소금과 칼슘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칼슘이 특별히 중요한데 이온화된 칼슘을 드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도파민은 흑질과 배척 피계 영역에서 만든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솔계역에서 만든다.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은 정반핵에서 만든다. 정반핵 여기 있다 그랬죠. 이제 예, 호르몬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변형계. 변형계 왜 중요하냐면은 느낌, 감정, 기억. 느낌, 감정, 기억.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느낌, 감정이에요. 느낌,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죽어도 하기 싫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여기만 뭐 잘 돌아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변형기가 어디서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척수, 그 다음에 뇌줄기에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결과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래서 변형계를 보면은 우선 이제 중격핵은 양쪽에 뇌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뇌실이 이렇게 뇌실을 뇌량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교량이. 그다음 앞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이 중격핵.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중독, 어떤 쾌감, 쾌락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음,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신경회로 공부하면서 따로 다 하시겠지만은 중격핵이 구조적으로 양쪽 뇌를 연결하는 중앙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뇌궁, 여기가 뇌궁. 이게 여기 뇌실이 있었잖아요. 뇌실, 뇌궁, 그 다음에 편도체, 해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중첩돼 있어갖고 나중에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변형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마예요. 해마. 해마가 뭐예요?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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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해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해마로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편도도 마찬가지로 해마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뇌실이거든요. 이 뇌실을 따라서 해마와 편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그림을 보면 편도는 이거 하나만 뚝 떼어서 그려놨어요. 뚝 떼어서. 중격핵도 뚝 떼어서 그려놓고 해마는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놨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런 게 겹쳐 있어가지고 예, 보기가 좀 지금 중격이 있구나. 이 다음에 해마가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린 뇌량과 좌우 인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고 있는 뇌량과 대상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개념도로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음, 어, 뇌궁 유두체 편도체는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봐요. 보면 좀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복잡한데,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뇌당이니까 이건 빼놓고, 여기 뭐가 있겠어요? 여기? 예, 뇌실이 있겠죠. 뇌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뇌실이 있고, 그 다음에 뇌실 바깥쪽으로 뭐가 막 겹쳐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해마예요. 해마가. 그 다음에 해마, 이게 회색 보이죠? 이걸 치상회라고 해요. 치는 이빨. 이게 이빨 모양이라서 치상회가 이 안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해마의 안쪽으로 치상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음. 이게 이제 나중에 기억 회로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편도가 이게 붙어 있어요. 편대가 붙어 있는데 해마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 음. 그래서 편도 해마라는 것이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편도 이렇게 가고 해마가 이렇게 가는데 끝에 유두체가 붙어 있어.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유도체 딱 띄어서 놓고, 편도 딱 띄어서 놓고, 해마 이렇게 딱 띄어서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해마가 있고, 뒤로 해서 있고,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고, 끝에 유도체가 있다. 편도가 해마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속으로, 바깥에서 안 보이지만 속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뇌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두체와 편도체, 해마, 지상핵, 그 다음에 꼬리핵 그렇게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을 아까 그 그림을 개념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조금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실이 있다. 뇌실이 있다. 뇌실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우선 해마가 이렇게 있다. 해마가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해마 안쪽으로 지상회가 있고 없구나. 이 안쪽에 지상회가 있고 저쪽 편에 그려놨네. 이 안쪽이라서 안 보여서 저쪽이 두 개니까 이 안에 지상회가 있고 그것도 해마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편도체가 앞에 이렇게 편도체 왜 제가 편도체 그러는지 기억나십니까? 편도체 코, 신호가 편도체로 확 가잖아요. 눈 편도체로 가요. 귀 왜 그래요? 모든 위험 신호를 여기서 제일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편도체.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기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서요. 그래서 편도체가 여기 있는데 이 편도체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꼬리핵이라는 게 또 있다. 이거는 해마에서 연결되는데 해마 안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뇌실이 안에 있고 뇌실 바깥으로 해마가 쭉 있고 해마 안쪽에 지상핵이라는 게 있고 꼬리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도체가 있어서 편도체도 안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끝에 유두치라는 왜 유두치가 이게 없어? 음, 음, 예, 유두치가 없네 여기는. 이거랑 겹쳐볼까요? 네, 해마에서 이렇게 쭉 가고 끝에가 유두치가 있잖아요. 어, 예, 여기 이름을 빼놨나 봐요. 유두치가 있다. 유두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냐면은 이제 뇌실은 아니까 뇌실 옆으로 쭉 뻗어 있는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해마다. 해마가 쭉 있고 해마 안쪽에 치상회라는 게 있다. 여기서 기억이 만들었어요. 여기가 망가지면 단기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기 기억을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도 우리 인출을 못해요. 우리 가끔 나이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지. 어, 흐릿하게 생각이 안 나.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억을 인출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이 해마예요. 그 다음에 해마가 있고 앞에 편도체가 있고 해마 지상의 편도체, 그 다음에 꼬리에, 그 다음에 해마의 끝 지점에 여기 유두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기억, 감정, 느낌 그것을 만드는 데다. 사실은 기억, 감정, 느낌이 결국은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올바른 생각, 창조적인 생각, 또 진취적인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가 건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서 고장나는 거 어떻게 고쳐? 이 생각할 수 있죠. 고장나는 거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고치죠? 핵심은 뇌실입니다. 이게 좀 뇌실이 붙어 있어요. 뇌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줄기세포를 만들어요. 결국 뇌실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치료의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저핵이라고 또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운동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동그란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꼬리핵은 아까 봤던 그거고, 꼬리핵은 아까 그 해마랑 연결되어 있던 거기에요. 이제 거기하고 이 기저핵하고 다 같이 하나로 봐야 되는데, 기저핵은 어, 꼬리핵, 조가비핵, 창백핵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기저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게 네, 꼬리핵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 이 안에 창백핵이 있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조가비핵이에요. 이걸 이제 내부에서 보면은, 이건 바깥에서 본 거고, 내부에서 보면은, 자, 이게 바깥에서 본 거고, 이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창백핵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창백핵. 그 다음에 바깥에 이 구멍 뻥뻥 뚫린 거 있죠? 이것이 조가비핵. 그러니까 창백핵과 조가비핵을 합해서 렌즈핵이라고 해요. 렌즈핵. 또는 선조체라고도 해요. 이게 막 헷갈려요. 선조체, 렌즈핵 막. 어떤 데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려놓고, 어떤 데는 두 개로 그려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또 나눠서 세 개로 그려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이 안에 이, 이 기즈핵과 간내의 사이에 이런 복도가 있어요. 기즈핵과 간내. 그러니까 음, 기즈핵과 간내 사이, 이 기즈핵과 이 안에 있는 시상 그 사이에 이런 복도가 있어요. 이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 수백만 다발의 신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뭐 이런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때 몸의 움직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도파민이 여기서 막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음, 단면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이 돼요. 단면으로 보면은. 자, 이걸 보고, 이제, 이제 알아채실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화면으로 보면은 뇌실이 있고, 어, 이게 하얀 게 뇌실이에요. 뇌실이 이렇게 있거든요. 뇌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시상이다. 그 다음에, 어, 이 바깥에 있는 게 조갑이 핵이고, 이 안에 있는 게 장백핵이다. 장백핵은 두 개로 구분되고, 여기에 복도가 있다. 이것을, 어, 인터널 캡슐이라고 내낭이라고 해요. 이 내낭으로 신경다발이 쫙 뻗어서 대뇌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시상 밑에는 시상하핵이 있고, 시상 옆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없지만은 해마가 있고, 지상핵이 있고, 또 편도체가 있고, 뇌궁이 있고,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 음, 아이고, 헷갈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해요. 저 진짜 엄청 헷갈렸어요. 내낭으로 통하는 이 신경다발. 이 척수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봤던 조갑이핵과 창백핵과 시상 그 사이, 기저핵과 간내 그 사이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신경다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쪽에 통로가 된다는 얘기고, 감각과 운동도 이걸 타고 가지만 신경 전달 물질도 이걸 타고 올라갔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안내 다 했습니다. 안내 다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80대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츠하이머 진다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알츠하이머 쪽으로 최고의 의사를 치는 강봉균 교수님인가 그분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못 고치는 거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이 40대부터 진행되는데요. 40대부터 진행되고 몇십 년 진행돼하고 나오는 거래. 그래서 진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치매가 진행이 안 되게 뭐 약을 쓸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예방하나? 알츠하이머는 어 글리아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대뇌 할 때 할 텐데 뇌는 네 개의 세포가 있어요. 네 개의 세포. 하나는 당연히 신경세포죠. 뉴런 신경세포. 두 번째는 성상세포, 아니 올리고 덴트로사이트, 올리고 수지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상세포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 글리아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글리아 세포라는 것은 신경이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요. 작동한다는 게 뭐예요? 신경이 작동한다는 것은 세포체가 있고 신경 축삭이 쭉 있고 밑에 수용체가 있잖아요. 그 세포체, 수용체 또는 축삭 거기에 전부 뭔가 하나씩 이렇게 매달려 있죠. 뭔가 하나 이렇게 툭툭 매달려 있잖아요. 그 시냅스라고 시냅스. 세포체 신경세포 하나에 시냅스가 몇 개나 있다 그랬죠? 10,000개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냅스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뭔가 뭐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글리아 세포가 그걸 다 갉아먹어요. 세포 탐식이라 그래요. 세포 탐식. 인걸프먼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전쟁터에 우리 몸은 가만 보면은 뭐가 좀 잘못되잖아요. 그럼 뭐가 가지고 확 잡아먹거나 또는 에포프토시스, 자멸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절구통에 넣고 믹서기에 넣고 확 갈아가지고 아미존 싹 분리를 하거나 막 그래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정상적인 형태로 아주 최고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없어. 확 죽여버려. 확 갉아먹어. 그게 이제 글리아 세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면 이 세포 덩어리들이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또는 타우 단백질이라고 해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플라그, 그러니까 이게 뭐 플라그 낀다 그러잖아요. 뭐 끼듯이 그런 형태고, 타우 단백질은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뭉친 상태가 돼요. 뭉글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알츠하이머. 그러면은 아니 세포가 글리아 세포라는 게 있는 한은 글리아 세포가 있는 한은 그런 베타밀로이드 타워 단백질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뇌 속이 맑지 못하다 그러면은 베타밀로이드 타워 단백질이 생길까? 그러면 치매로 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누가 청소해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뇌측수액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언제 청소할까요? 매일 할까요? 아니면 분기별로 할까요? 우리 집안 청소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못하지만 집안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얘는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할 언제? 때? 네, 잘 때. 음. 그 바로 직관이죠. 우리 잠잘 때 이걸 한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잠을 잘 자는 게,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을 잘 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잠을 잘 때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굉장히 작동을 해요. 다른 문제고. 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예, 뇌척수액이 잘 흘러야 되고,
더불어서 뇌척수액이 흐른다는 뇌척수액은 항상 정맥하고 같이 작동을 하니까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겠죠.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뇌척수액이 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청소만 해갖고 되겠어요. 그 만일에 그게 축적이 돼갖고 뭐 기억력이 사라지고 뭔가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는데 치매 치료의 어, 행복해야 된다. 세로토닌. 행복하면은 열이 확 나고 혈액순환도 잘 돼요. 그렇긴 한데 행복하지 않아서 병이 왔어요. 병이 왔어요. 이 축적이 돼갖고 세포들이 막 사라져. 뇌 세포가 막 죽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양절류, 전기치료, 양절류. 양절을 해야 되죠. 양절을 해야 되는데 예. 그전에 해야 되겠어요. 그죠? 공통이에요. 알츠하이머든 파킨슨이든 루게릭이든 다발성 경화증 거의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자, 그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제가 뇌 시대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고 뇌줄기세포도 만들어진다 그랬죠. 누가 만든다 그랬죠? 맥락총. 맥락총이 뭐예요? 맥락총이 모세혈관 덩어리. 그럼 모세혈관은 어디서 연결돼 있어요? 심장에서 연결돼 있어요. 그 심장을 타고 혈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혈관이, 뇌 속에서 혈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리아 세포가 탐식을 하려면, 글리아 세포를 막 잡아먹으려면은 정상적으로는 그냥 잘못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 또 기능적으로 잘못된 신경세포의 그 시냅스들을 이렇게 탐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질병으로 가겠죠. 잘 작동하고 있는데 글리아가 와고 막 잡아먹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왜 되냐. 혈관에서 어떤 신호가 오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또 인트루킨 이런 것들 또는 뭐 글루타메이트 이런 것들이 혈관에서. 그래서 사실은 혈관에 있는 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혈액 생각하면 항상 뭐 백혈구, 적혈구 막 그런 것만 보는데 사실은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면역세포도 엄청 중요해요. 특히 면역세포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얼마나 적당히 들어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어, 발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뇌에서 작동하는 그런 물질들을 누가 만드느냐? 장에서 만들죠. 그래서 치매 치료의 1순위는 효모예요. 효모. 효모. 저는 뭐 효모, 맥주 효모밖에 모르는데 우리 이동훈 선생님 발효, 특별한 발효 기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맥주 효모, 그 다음에 발효해조, 발효해조류, 그 다음에 발효홍삼, 전부 발효돼야 돼요. 발효해조, 발효홍삼, 맥주효모 이 세 가지가 치매, 파킨슨,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뇌에서 일어나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모든 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 뭐 양절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양절류를 설명하려면 이제 원자가 어떻고 뭐 쿼크가 어떻고 전자가 어떻고 뉴트리노가 어떻고 해야 되니까 정말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어쨌든 알츠하이머가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에 탁 손 얹고 내 속이 지금 편안한 거 보십시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장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 이럴 정도예요. 속을 편안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야채 잘 드시는 거, 뭐 콜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그래서 병이 깊어졌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맥주 효모, 그다음에 해조류, 발효 해조류, 발효 홍삼 이런 거 꼭 드시고 평소에도 뭔가 속이 불편하면은 맥주 효모 저는 이제 주로 맥주 효모를 먹는데 먹을 때 안 먹을 때가 금방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그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얘기할 때 맥주 혐오하고 우선 홍삼을 우선 급하게 드시죠. 그러면은 미쳤나? 뭐 엉뚱한 소리. 지금 내 병이 얼마나 지금 중한데 뭐 겨우 그래도 장을 몰라서 그래요. 장과 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에서 혈액의 중요한 부분을 다 만들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파킨슨은 어떤 거예요? 파킨슨은 흡질 또는 껍질과 렌즈액, 아까 선조체, 조가비액 기억나시죠? 조가비액 아니고 창백이 있고 거기에 도파민성 뉴런이 있어요. 흡질에도 있지만은 흡질 또 복적 피계 영역 그 뉴런들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괜찮아. 뭐 죽는다고 해서 뭐 죽으면 다시 생겨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성상세포가 아까 4개의 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뇌세포, 뉴런이 있고 성상세포 있고 또 마이크로글리아가 있고 또 올리고데ን드로사이트가 있고 네 이제 그중에 성장세포가 이 도파민 뉴런이 3일이 되면 이걸 막 포식을 해. 이걸 잠식을 해.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서 없애야 돼.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에요. 성장세포가 그게 이제 주기능은 아닌데 몸은 참 신비하게도 뭔가가 이렇게 잘못되면 그것을 갈아가지고 다시 분해시켜서 써먹거나 아니면 잘 고쳐서 써먹거나 아니면은 죽여버리거나 막 그래요. 이 성장세포는 그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죽으면은 그걸 잡아먹는데 그때에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파킨슨이 됩니다. 원인 다 알고 있네. 그럼 저거 왜 못하는 걸까? 우선, 우선 우리가 생각할게. 마찬가지로 잡아먹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잘 배출시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뇌척수에 그 다음에 또 신경이 손상되고 손상돼서 신경을 새로 채워 넣어야 될 때 작동하는 게 신경줄기세포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축적이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뉴런이 한 50% 정도 도파민성 뉴런,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한 50% 정도 소멸이 되면 이제 또 그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파 시뉴클레인 단백질을 충수해서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새로 재생이 되도록 해야 돼요.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는 것은 당연히 예, 뇌실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뇌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서현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뇌실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줄기세포가 막 생겨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전류밖에 몰라요. 맞나? 양쪽으로 꼭 예, 중요하죠. 예, 그것도 중요하고 척수. TTYH1이라는 단백질이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가 요 근래에 나왔어요. TTYH1. TTYH 패밀리가 있는데 TTYH1.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는 발생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그 뇌실에서 신경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경줄기세포가 나와서 뇌세포를 정상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게 잘못되면은 분화가 안 되고 계속 성장을 하면은 뇌암이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밝혀진 거예요. 밝혀진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게 밝혀졌는데 그게 TTYH1이 작동을 해서 암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TTYH1이 암이 되기도 하는데 신경줄기세포를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뇌실에서 신경줄기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TTYH1을 작동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약을 먹으면서 뇌척수액을 잘 순환시키고 또 양질적으로 뇌실을 자극해서 뇌신경줄기세포가 잘 생기게 하고 그러면 되겠죠. 루게릭병은 우리 잘 알다시피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근육류 전부 다 불치병이죠. 원인은 다 알고 있어요. 원인은 다 연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전부 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그래서 제가 밑에 4개의 치료 방향을 써놨습니다. 혈액과 뇌, 결국 혈액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혈액에서. 뇌실에서 뇌줄기세포를 만드는 것도 모세혈관에서 나오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오는 혈액 속에서 나오는 성분들, 그 다음에 장에서 그러니까 뇌의 성장과 뇌를 청소하고 뇌에 영향을 주고 또는 뇌를 수리하고 하는 그런 성분들을 장에서 만들어 갖고 혈액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 다음 뇌축색이 잘 흘러야 된다. 뇌신경줄기세포가 활성화돼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공부해서 알면 방법이 생기는데 안 하시더라고. 안 하는 게 문제야. 뭐 이것만 있겠어요. 이거 외에도 또 수많은 또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척수가 있고 뇌줄기가 있고 간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뇌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척수를 튼튼하게 하고 뇌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간뇌도 튼튼하게 하고 그러면 대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오래 사는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쌩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질문 있으십니까? 어, 일단 이번 학기는 이거하고 대뇌 구조까지만 대략 대뇌 구조도 자세히 하려면 어려운데 대뇌 구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뇌의 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느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본다는 거, 시각 신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가, 또 행복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가, 또는 그런 것들, 그런 회로들을 공부하실 때 그건 이제 그건 다음 학기에 하고 이번 학기에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대뇌 구조까지 하고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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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